자, 이번 강의는 접근 통제입니다. 이 접근 통제는 시험에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정보 보안 기사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총 100문제 출제되죠. 그 중에 9문제가 이 접근 통제가 출제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보 보안 기사가 5과목이 출제되는데 이 과목 저 과목 할 것 없이 2문제 3문제씩 막 출제되었습니다. 그만큼 접근 통제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서 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접근 통제가 뭐냐?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떤 뭐 파일 목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접근을 통제할 수 있겠죠. 해서 이 접근 통제 정책에는 크게 3가지 DAC, MAC, RBAC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MA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MAC는 맥 주소죠. 그래서 이 통신과 인터넷에서는 MAC 그러면 맥 주소만 있는데 보안으로 넘어오면은 이 MAC가 크게 3가지로 많아집니다.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접근 통제 정책 임의적, 강제적, 그 다음에 역할 기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AC, MAC, RBAC 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임의적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이 임의적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거는 자율적이다. 어떤 개인 소유자 자유 재량에 의해서 뭔가를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임의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제적이라는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의무적인 어떤 규칙, 법에 정해진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역할 기반은 말 그대로 역할은 어떤 하는 일이 되겠죠. 업무, 직무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이 3가지를 비교해서 먼저 요약 정리해 봅니다. 그랬을 때 DAC, MAC, RBAC라는 것은 먼저 DAC는 윈도우 같은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대부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채택하는 원리인데 바로 신분 기반, 다시 말하면 ID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MAC는 어떤 정부나 군 같은 복잡한 조직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의무적인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겠죠. 그러면 3번째 RBAC는 역할이죠.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영업 분야, 격리 분야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임무, 업무, 하는 일에 따른 접근 권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에 여기 접근 제어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행렬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트릭스 이런 걸 행렬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떤 회사든 뭐 정부 조직이든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보안 접근을 제한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럼 여기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뭐 윈도우 이런 데서 디렉터리 파일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런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접근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랬을 때 이 DAC 방식은 뭐라고?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파일 소유자가 권한이 있겠죠. 자기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뭐 여기 뭐 읽을 수도 있도록 해주고, 뭐 실행할 수도 있도록 해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그런 거겠죠. 임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DAC는 그 소유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자유 재량에 의해서 뭔가를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 이걸 우리는 DAC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MAC는 뭐냐? 이 많은 내용을 관리자 한 사람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딱 권한을 부여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MAC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접근 권한도 설정할 수가 없이 오직 관리자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RBAC는 뭐냐 하면은 어떤 관리자가 어떤 접근 권한을 지정하는 것은 MAC하고 같습니다. 단지 어떤 각 개인의 예를 들어 뭐 순위면 순위,
갑순이면 갑순이 이렇게 개인에게 뭔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회사에 뭐 갑돌이, 순돌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에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권한이 결정되겠죠. 그랬을 때 이 MAC 같은 경우는 군 조직 이런 데서 쓰면은 좋다라고 하면은 RBAC 같은 경우는 한 직원이 500명 이상 되는 이런 은행이나 뭐 병원 등등 이런 데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RBAC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두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DAC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어떤 자유 재량에 의해서 접근을 파일 같은 데 부여하므로 이 트로이 목마의 취약점을 가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로이 목마에는 게 파일이죠. 파일이 내 컴퓨터에 몰래 숨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마음대로 실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강제적은 예를 들어 어떤 강력한 통제를 부여하겠죠. 군 같은 데서. 그래서 이 강제적 이 MAC 방식은 일반적인 환경, 예를 들어 뭐 윈도우 기반 이런 데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역할 기반은 뭐냐, 어떤 직무, 임무, 업무가 빈번하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환경에 적용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본이 뭐 영업부에 있다가 예를 들어 뭐 생산부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개인에 대해서는 다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먼저 설명했고, 여기 있는 접근 제어 행렬에 대한 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상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임의적 DAC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야기했듯이 DAC는 소유자가 중요하죠. 그 어떤 개체 소유자가 어떤 신분에 근거해서 어떤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핵심 내용, 자율적 정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쭉 출력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 DAC 방식은 이런 윈도우, 유닉스 같은 운영체제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임의적이라는 뭡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면은 임의적 접근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하는 것은 접근 통제 목록, 접근 제어 목록이라 그러죠. ACL. 이런 걸 이용해서 임의적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좀 더 이야기하면은 정보가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DAC 방식에서는 객체를 복사해도 그 원래 객체에 들어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거는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강제적은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주체, 객체 단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많은 자원이 있을 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하니까 쉽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제적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 트로이 목마, 취약점, 그리고 윈도우 이런 운영체제에서 적용되어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강제적 접근 통제에 대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강제적 접근 통제는 DAC와 다르게는 복사된 개체에서도 동일한 접근 권한이 유지된다. 그래서 뭐 상속된다,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오직 관리자 한 사람만이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주체 객체 단위로는 접근 권한 설정하기가 어렵다, 또는 시험에서 아예 안 된다 이렇게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강제적은 군 같은 데서 사용하는데, 최상위 보안 등급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자료는 다
볼 수 없도록 차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소의 정보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대장이야 또는 소장이야. 군대에서 소장은 별 2개입니다. 군에 가면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A사단, B사단, C사단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사단의 사단장은 별 2개지만 B사단의 내용을 볼 수는 없게 한다 이거죠. 아무리 높아도. 당연하게 내 사단이 아니고 다른 사단이니까 정보를 마음대로 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걸 최소의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알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할 기반 접근 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 역할에 따른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RBAC는 그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앞에서 놓은 임의적 또는 강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연관에 의해서 내 권한이 부여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접근 통제 정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 세 가지 정책에서 여기 보면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DAC에서는 접근 제어 행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접근 가능 또는 접근 제어 목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 또 이것도 시험에 잘 거론될 수 있는 MAC에서 대표적인 BLP 모델이 있고 비바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바로 다룹니다. BLP는 기밀성, 비바는 무결성을 위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RBAC 이거는 시험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뭐 태스크 RBAC라고 해서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이 DAC는 뭐냐, 어떤 자율적으로 다른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가진다. 다르게 말해서 악의적인 이용에 이용될 수 있다 이거죠. 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MAC는 개인이 규칙에 의해서 너무 엄격한 보안을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보안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윈도우 환경, 이런 유닉스 환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씁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중 사용자 보안 요구사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 마지막 RBAC는 바로 어떤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어떤 상업적인 측면이 강화된 그런 역할에 따른 그런 곳에 적용하기가 좋다. 자,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접근 통제는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 말고 또 새로운 내용이 얼마든지 앞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6번 살펴보면 이 강제적 접근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옳은 것은이니까 1, 2, 3, 4, 5번을 읽어보면 국회에서 나왔는데, 먼저 1번 자원마다 보안 등급이 부여된다. 물론 이 접근 통제니까 그 자원이 있겠죠. 자원마다 보안 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답은 뭐 틀린 것은 아니니까 1번. 그러면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사용자별로 뭡니까? 권리를 이전한다 그러니까 임의적이죠. 그럼 3번은 뭡니까? 유닉스니까 뭡니까? 임의적. 그 다음 4번은 조직의 역할이니까 역할 기반 RBAC. 그 다음에 5번도 읽어보면 소유자가 나왔으니까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확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2번, 4번, 3번, 4번, 5번은 이렇게 뭐 임의적이다, 역할 기반이다, 정확하게 구분되는데, 1번은 자원마다 보안 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강제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임의적 접근 통제에서는 자원마다 보안 등급이 부여되는 것 아닌가요? 되지 않습니까? 단지 소유자가 할 뿐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출제되어서 강제적이라고 하니까 답은 1번으로 해야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역시 접근저 정책에서 이렇게 7급에서 출제된 건데 읽어보면 한 개체가 자신의 뭡니까 의지로 다른 개체 자원에 대한 뭐를 어떤 권한을 승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뭐 한 개체가 자신 각각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임의적 DAC가 될 수 있겠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접근 통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어서 또 접근 통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